김단태 이루자 투자이름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항상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많이 배운다. 우리 단태 대표님이 나오시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웹 3.0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실 네. 이제 일단 이게 뭔지도 그러니까요. 한 10분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약간 나름의 이제 빌드업이 있고 음. 뭐 한 줄로는 정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약간 뒤에 제가 그 떡밥을 일단은 바로 풀지 않고 뒤에 왜냐면은 웹 3.0을 설명하려면 웹 1.0과 2.0까지 설명을 해야 그쵸. 웹 3.0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뭔지를 살짝은 남겨 놓는 게 좋아요.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메타버스 NFT 얘기 요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많이 아시죠? 나오죠. 그렇죠. 알죠. 근데 이 친구들과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웹 3.0이 뭐 웹 3라고도 하는데 좀 더 메타버스랑 NFT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이긴 하거든요.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요즘에 되게 핫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네. 댓글에서 지금 반응들이 AI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이거 있고요. 다 딥페이크입니다, 여러분들. 네, 딥페이크라서 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뭐 알 수 없잖아요. 만나본 사람 없잖아. 본 적 없잖아. 네, 지금 본 적 화면으로만 없잖아. 보는 거지. 아, 그죠. 존재하는 맞죠. 건지 맞죠, 안 하는 맞죠. 건지 맞죠.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다 됩니다, 여러분들. 딥페이크 기술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세계 최초로 이제 딥페이크로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단태님 채널 투자왕 김단태 채널 네. 어제 30만 명 아 진짜요? 됐어요. 와 그래가지고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네, 축하를 먼저 잠깐 하고. 축하드리고 네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좀 간단하게 목차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나 웹3가 뭔지도 일단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맞아. 갑자기 웹3 얘기를 한대. 도대체 뭔가? 그래서 1번은 일단 웹3 얘기를 한번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3가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웹3라는 게 진짜 올 수가 있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 거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다 그래도 연합 인포맥스 다 뭡니까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인 채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웹3 시대가 진짜 온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거는 진짜 큰 담론인데 제가 감히 이걸 글로 써도 되나 싶은 담론인데 이제 웹3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진짜 큰 주제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짧게 얘기하고 끝나고 일단 투자까지는 제가 분명히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넣었고 뒤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문제기는 해요. 네. 그래서- 문제만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문제 제기 정도만 그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좀 던지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네. 일단 떡밥을 일단 이렇게 크게 던져놔야 음.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트위터인데 오늘 제가 다 캡처를 한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다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이거 건데 오늘 주제 정한 줄 알고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그러니까요. 저 소름 잭도시랑 돋았어. 일론 머스크가 봤네. 인포맥스 봤어. 라이브 아. 지금 예고 써놓은 거 봤네. 아, 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딱 얘기를 해준 거야. 네. 진짜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네. 2시 반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웹3라고 이제 그 작가님께 말씀을 주제가 웹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네 맞네. 내 카톡을 봤나 어떻게 봤네. 알았지?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자료를 이제 추가를 했어요. 왜냐면은 뭐 이 내용을 이야기를 제가 바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 생각인데 왜냐면 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그 컨텍스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는데 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시대에서 가장 지금 뭐랄까 테크 사업가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와 잭 돌시라는 이 두 명의 훌륭한 사업가가 웹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은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웹3라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믿건 안 믿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적어도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웹3가 어쩌면 약간은 2022년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상식의 영역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일론 머스크랑 잭 돌시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웹3가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제가 뭐 떡밥을 너무 오래 던졌죠. 도대체 그러면 웹3가 뭐냐를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바로 일단 넘어갑시다. 바로 넘어가고 웹3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웹 1.0과 웹 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웹 3.0이라는 표현이 생겼겠죠. 아무래도 이제 1.0이랑 2.0이 있으니까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웹 1.0부터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면 네. 1991년부터 2004년을 보통 웹 1.0의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때 인터넷 하셨었나요? 혹시 90년대 막 했죠. 말에 네. 어떤 아까 네 넷스케이프 이런 거 뜨던데 맞아요. 그럼 클릭해서 인터넷 하면 아주 천천히 화면이 하나 뜨고 하면 이미지 뜨는데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한 줄로 네. 떴잖아요. 픽셀 조금씩 딱딱딱딱. 네, 그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대가 초기 인터넷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의 웹페이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정적이에요.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댓글도 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혹은 제가 뭐 로그인을 하면은 저만을 위한 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 써보신 분들 바로 아실 건데 제가 유튜브에 로그인할 때 나오는 첫 번째 화면의 페이지랑 아마 이승희 아나운서가 들어가서 첫 번째 페이지는 다를 거예요. 혹은 그쵸? 다른 A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로그인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 준다라는 관점에서 다르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페이지가 나오는 되게 동적인 페이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과 반대로 웹 1.0은 그 당시에는 기술이 되게 좀 조악했기 때문에 기술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고 뭐 제가 그때 저 어렸을 때 이제 인터넷 연결하려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되게 인터넷을 접속하기도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예요. 뭐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술도 되게 하찮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저는 이제 읽기만 가능을 했어요.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되게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일종의 그냥 위키피디아를 그대로 옮겨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익화도 되게 힘들었던 시절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90년대에 인터넷 페이지를 제가 스크린샷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해서 한번 보셔라. 이게 기억은 안 나겠지만 2000년도가 아니구나. 90년대 말에는 이런 식의 웹페이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라기 공원 2가 잃어버린 세계인가? 뭐 주라기 공원 영화가 옛날 영화 주라기 월드 말고 주라기 공원이라고 이제 되게 옛날 영화가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연식이 티가 나는데 근데 이거 어디서 찾아보셨어요? 90년대 인터넷이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 당시 웹페이지들을 보시면은 그냥 글자밖에 없어. 내가 뭐 댓글을 달거나 어떤 이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서로 뭔가 상호작용을 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시대고요. 갑자기 추억 여행을 하는 느낌인데 이게 CNN 웹페이지입니다. 야. 90년대. 그래서 야, 97년대 이게 이렇게 보니까 딱 느낌이 있다. 그렇죠. 네. 지금 CNN 들어가면 막 뭐 동영상 나오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막 댓글 막 하고 막. 네. 근데 지금은 댓글도 너무 장난 달라. 아니잖아. 막 그러니까. CNN들 들어가면. 네. 그런데 완전 달랐던 시대이고요. 그러니까 요런 시대, 야후 코리아. 원래는 야후 코리아가 1위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대박이네. 생각나네요. 네, 추억 여행을 잠깐 그러니까요. 네. 떠났고 저도 진짜 이때 엄청나게 진짜 뭐랄까 시대가 바뀌는 걸 보면서 제가 이때 한 90년대 말에 한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쯤 됐었는데 보면서 창업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상이 그때 벌써요? 바뀌는 걸 보면서. 네. 근데 그때는 못 하고 제가 이제 창업을 실제로 한 거는 웹 2.0 시기에 전 창업을 했죠. 아까 거기서 그 뉴스에 긴급 뉴스 해가지고 노무현 정몽준 오늘 밤 단일화 단판 이런 게 있었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도대체 몇 년도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2000년도 2000년대 초인가? 2002년이겠지. 뭐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세월이 느껴지네요. 네,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가 네. 이제 웹이
좀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웹페이지에서 이제 오늘날의 웹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설명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저가 읽기도 할 수 있고요. 유저가 쓰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의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요. 이제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생각해 봅시다. 컨텐츠가 다 유저가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들어가면. 네.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긴 하죠. 유저가 만든 거고 유저가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댓글을 다는 사람도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바로 여러분들도 실시간 채팅에 글을 쓰시면 사실 같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유저의 데이터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광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다 어떻게 광고를 사실 하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고 사실은 그 시대의 승자들이 어떻게 보면 웹 2.0 시대의 승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그 외에 또 빅테크 회사들. 네. 제가 가장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예가 아마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인 것 같아서 요 세 개를 어쨌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냐. 이제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인터넷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네네네. 생각하는 게 이제 웹 3.0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웹 2.0이야. 지금의 인터넷과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웹 3.0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유저가 읽고 쓰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추가가 되냐면 유저가 이제 그 네트워크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내가 페이스북을 쓰는데 페이스북 댓글을 많이 달면 페이스북에서 내가 좋아요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글이 퍼지면은 페이스북 주식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네.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 저커버그 형이 동생이긴 한데 어쨌든 저커버그가 그 주식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웹 2.0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저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유저가 그 서비스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소유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2025년부터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안 온 거야. 안 온 겁니다. 예측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거네요. 어쨌든 네. 웹 3.0은 정적인 거에서 동적인 거로 넘어갔고 이제는 소유의 개념까지 이제 포함될 수 있다. 근데 그 소유의 형태는 방금 단태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형태로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페이스북을 쓸 때 페이스북이 잘 되고 이런 거를 페이스북만 혼자 잘 되니까 내가 배 아팠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나한테도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냐. 페이스북의 소유권이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의 소유권 제가 주식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페이스북의 소유권이 나한테도 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소유권은 사실은 이 시대에서는 이제 코인이죠 사실. 네, 페이스북 코인을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는 건데 페이스북 코인을 줄 거다, 줄게. 약간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뭐 아마 인포맥스에서도 많이 다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플레이 투 얼은 게임이 이런 거의 초기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플레이 투 얼은 게임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위메이드에서 만든 참고로 매수매드에 대한 추천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위메이드에서 만든 그 미르포 글로벌 같은 거를 하면은 뭐 흑철이라는 거를 캐면은 그 게임 내에 있는 어떤 아이템이거든요. 그거를 캐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서비스에서는 안 되는데 미르포 글로벌에서 하시면은 그 흑철을 캐면은 결국 그거를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의 일부를 돈으로 바꿀 수가 있고 혹은 그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은 일종의 엑시라고 생긴 어쨌든 뭐
귀엽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상의 생명체를 약간 다마고치처럼 키우는 게임인데 여기서도 이 엑시라는 나만의 게임 캐릭터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게임 캐릭터를 팔면은 그걸로 나는 얘를 잘 키워서 뭐 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면은 나는 게임을 했는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컨셉으로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요런 게임들이 마케팅을 딱히 안 했는데 마케팅을 거의 안 했어요. 이 게임들이. 어차피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은 마케팅을 할 돈도 없어. 어차피. 되게 영세한 업체였어요. 근데 이 게임이 글로벌적으로 되게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에서 만든 미르포 글로벌도 뭐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동접 어쨌든 130만을 돌파를 하는 등 미르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것도 제가 명과 암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인기를 끌었던 건 사실이에요. 실적도 참 잘 나오고 매출이나 기본적인 성장세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게임에서 이루어냈던 무언가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기회를 물론 이게 제2의 바다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댓글에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래서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웹3의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엑시 인피니티 혹은 위메이드에서 나온 미르4라는 게임을 아주 일부는 소유했다고도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저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웹 2.0과 웹 3.0을 나누는 기준을 본다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영상을 이제 개개인이 너무 쉽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광고가 상황에 따라서 붙고 맞습니다. 저 아는 친구는 또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고도 거기도 붙일 수 있대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웹 2.0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뭐 엄밀한 기준을 제가 네. 이걸 매길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에게도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일종의 뭐 그것도 소유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사실 진짜 웹 3.0으로 가면 그들이 주주적인 행위까지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가 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제가 유튜브 사용자들이 제가 만약에 제가 유튜버 맞구나. 제가 유튜버인데 영상을 막 많이 올려서 아니 약간 30만 명 넘으셨다면서요. 네네네. 이제 비유를 네네네. 하려다가 보니까 네네네네. 어쨌든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면 아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돈만 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코인을 제가 받는다고 했고 그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 코인이 뭐 업계에서는 거버넌스 뭐 토큰이다, 거버넌스다, 거버넌스 코인이다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유튜브의 큰 결정에 제가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돼야지 사실은 진짜 웹 3.0이에요. 네, 웹 3.0은 내가 이 서비스 내에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되게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 내용들을 막 검열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여론이 안 좋았던 적들도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페이스북은 뭐 특정 어떤 뭐 정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의도는 어쨌든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검열을 막 했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거나 좋아하거나 막 그런 뭐랄까 유저들끼리도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거 아니에요. 네.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서. 네. 근데 만약에 웹 3.0 시대가 되면 이런 거를 투표에 붙일 수가 있고 그 페이스북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식에 비유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가 좀 뭐 앞서 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ESG에서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거버넌스거든요. 그렇죠. 그 거버넌스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주주 자본주의를 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 그리고 고객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웹 3.0이 되면 이게 주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유 그리고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가지고 있다는 게 뭐야?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 개념 자체가 웹 3.0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저는 이게 되게 그 ESG랑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가장 마지막에 제가 하려던 시간이 말씀이세요? 없을까봐 가지고 온 그 큰 담론과도 맞닿아 있는 맞아요, 얘기예요. 지금 맞아요. ESG에서 말하는 그 이해관계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랑 사실은 맞닿아 있고 웹 3.0의 약간 정신과도 약간 맞닿아 맞아요.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되게 큰 담론인데 뭐 이따가도 한번 같이 그거를 네네. 얘기를 해봐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어쨌든 제가 P2E 게임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 초기적인 움직임 중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디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아마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네. 많을 수 있으니까 디파이가 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소. 네, 거래소인데 원래 거래소는 이제 중앙화돼서 업비트 예를 들면 뭐 이게 또 너무 특정 기업에 대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그냥 들어? 여러분들이 알만한 업비트 같은 것도 있고 뭐 빗썸도 있고 뭐 코빗도 있고 뭐 코인원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래소의 대체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거래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버넌스 토큰을 줘요. 그러니까 주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래소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심지어 그 권리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상장을 해버려. 이 거래소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장한다는 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IPO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퍼블릭 스톡 마켓 그러니까 뭐 나스닥 이런 데 상장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을 해요. 그래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게 그렇게 상장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디파이라는 거래소라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거래소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왜 이용을 많이 하냐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거래소를 이용할 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더리움을 뭐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거래소 같은데 가는 걸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뭐 USDT 이거 좀 어렵나 어쨌든 달러와 비슷한 걸로 네. 근데 너무 이게 조심스러운 게 여기가 약간 내용들이 이제 갑자기 막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혹시 좀 너무 올라가거나 이해가 안 가면 그럼 제가 설명 좀 말씀드릴게요. 드리는데, 네네.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테더라고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싶을 텐데 사실은 이 제가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꾸려면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유동성 공급을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있어 보이는 말로는 마켓 메이킹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한국말로 어쨌든 호가를 좀 대줘야 가능하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 그 서로 매매를 하려면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그 대중한테 풀었어요. 이 디파이 거래소의 혁신은. 그러니까 무슨 이게 좀 시장 미시구조에 대한 얘기라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혹은 비트코인과 달러를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는 일반적인 거래소는 원래는 마켓 메이커를 외부에서 고용을 하거나 데리고 와서 얘네들이 호가 창을 이렇게 채워주는데 그거를 대중한테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아예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감만 주고 대중아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는 오. 거예요. 아주 좋아요. 어휴,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너무 적당합니다. 잘 따라가고 네. 있어요? 완벽한, 네. 네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매매할 수 있는 거를 모두에게 이제 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투자자들이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는 게 제가 유동성 공급을 하려면 일단 자금이 많아야 돼요. 그치.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ETF 같은 경우 유동성 공급할 때는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유동성 공급 행위들을. 네. 그러니까 막 돈이 일단 많아야 돼. 근데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십시일반 내가 푼돈 1,000원만 갖고 와도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시켜주면 또 약간 그 수수료를 약간 줍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에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참여했으니까 너한테도 돈을 줄게. 그런 형식으로 하면서 이 디파이가 되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네. 그리고 이 디파이 형태의 거래소가
이 거래 그 수수료가 일반 그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조금 저렴해요.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코인들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딱 상장된 이 페어만 그 매매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코인들을 매매하고 싶을 수도 있고 네. 혹은 담보 대출을 받고 싶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 이더리움을 갖고 달러 담보 대출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 이더리움 절대 안 팔 건데 생활비가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이더리움 갖고 담보 대출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와, 네.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팔아야 달러를 살 수 있잖아. 아, 근데 그러니까. 안 팔고 이더리움을 그러니까. 담보로 맡겨줄 테니까 아. 달러를 빌려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거지. 난 자산을 이더리움으로 갖고 있을 건데 이건 팔기 싫고 네, 근데 네, 일단 네. 생활비 필요해 이런 상황. 네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담보대출이 많이 쓰이는 거는 이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더리움 갖고 달러를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그 달러 갖고 다시 이더리움 삽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이더리움 사면 그걸로 다시 또 담보대출을 받고 네. 다시 또 이더리움 삽니다. 그래서 어, 레버리지 투자하는데도 사실 많이 쓰이죠. 어. 네,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그 무한 반복할 수 있잖아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물론 이제 뭐 그게 이제 그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무한으로 막 엄청나게 막 몇백 퍼센트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 그래서 네. 디파이가 이런 그 기존에 거래소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능하게 열어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2021년 그 암호화폐 쪽 이야기는 디파이랑 P2E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요게 엄청나게 어쨌든 좀 많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사실 이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웹3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사실 되게 옛날부터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 블록체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올해 그런 약간 초기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인기를 끄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왔고 그게 P2E라는 거고 디파이에서 좀 보였는데 요게 요런 그 초기에 어떤 좀 잘 되는 걸 보니까 희망을 얻은 거야. 사람들이 이제 웹이 진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희망을 사람들이 좀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용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희망이 좀 들어가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단어가 프레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웹 3.0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그리고 1.0과 2.0을 정의해버리는 순간 1 다음은 2 같고 2 다음은 3 같잖아요. 사실. 맞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실 쓰는 사람들은 이런 미래가 올 거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어떤 희망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에서 2로 갈 때도 그러다가 2로 넘어갔나요? 1에서 아 2가 올 거야 하다가 2가 왔어요. 근데 막 그게 웹 2.0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있긴 했어요. 2000년대 중반에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고 그게 어떤 형태로 굳어질까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많은 되게 많은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90년대 웹 1.0도 비슷한데 인터넷이 초창기에 어떤 프로토콜이 이거를 잡을까에 대해서도 사실은 초창기 인터넷에서는 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PC 통신 같은 형태도 있고 뭐 고퍼라는 형태도 있었고 네. 사실은 그 중에서 이긴 게 HTTP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웹브라우저가 네네. 그 초기에 그 규격 중에서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 누구도 우리는 망각하고 기억을 못하지만 네. 30년 전에는 초창기의 인터넷에 그런 헤게모니를 쥔 싸움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PC 통신은 진 거잖아 사실은. 우리 천리안 뭐 나우누리 하이텔 뭐 다 사라졌죠. 너무 옛날 세대인가? 어쨌든 옛날 얘기긴 한데 이제 그런 애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웹브라우저가 나오면서 그 넷스케이프 말씀하셨던 넷스케이프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웹브라우저들이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이 게임이 완전히 종료가 됐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웹 1.0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종료. 옛날에는 어떤 게 진짜 막 유즈넷 그룹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옛날 진짜 인터넷 초창기 하시던 분들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규격과 형식 중에서 하나가 이겨서 쭉 간 거예요. 사실 2.0까지는. 근데 3.0부터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존재를 하는 거고 이게 미래라는 게 뭐 사실은 뭐 지금 좀 기회가 주어졌으니 얘기를 하면
과거의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것들을 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타임지는 1900년대 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런던 시내는 말똥으로 덮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타임지가. 왜냐면 1900년대 초에는 네.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다 말 타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니까 말이 되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똥을 싸니까. 네, 그렇죠? 아, 좀 말이 좀 그렇네. 어쨌든 말은 네. 아, 여기서 이거 신성한 거에서 괜히 말은 대변을 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말을 런던 많이 타고 시내가 다녔어요. 덮을 거다. 네, 런던 네. 시내를 덮을 거다. 그런 걱정을 타임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뭐 미디어에서 한 게 아니고 타임지에서 그런 예측을 했을 정도로 근데 이제 타임지가 놓쳤던 건 뭐냐면 차가 나올지 몰랐던 거야. 차가 대중화가 될지 몰랐던 네, 거고 네, 네. 초기에 인터넷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상도 많고 막 말도 많았는데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웹 3.0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단은 소수의 열광적인 그룹이 이거를 정말 지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아직 왈가왈부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 나왔으니까 바로 요걸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Has anyone seen Web3? I can't find it.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니 웹3라는 거 본 사람 있어? 나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일론 머스크의 귀에 웹3라는 개념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웹3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네.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웹3 같은 요 단어가 그냥 마케팅적인 단어다라고 하면서 되게 좀 무시를 하기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잭 돌시가 뭐라고 했냐면 잭 돌시는 You don't own Web3. 그러니까 웹3가 부르짖는 거는 유저들이 이 소유를 한다는 건데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소유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VC나 LP들이 소유한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거고 너희들은 새로운 자본주의가 웹3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똑같은 거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요 비판은 사실 그 제일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야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너희들도 지금 이 웹3가 부르짖는 그러니까 유저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웹3에서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말 별로 안 되고 결국에는 초기 투자하는 VC나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라고 약간 비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정말 뜨거운 감자인 거는 맞다라는 거죠. 이 웹3 네. 개념이.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간다. 그거는 사실 저도 확신은 없지만 다만 저는 엄청나게 흥미있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유가 단순한데 일단 이 시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일단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네. 지금 댓글의 반응이 잭도 씨가 맞는 말 하네. 그냥 환상만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많으신 것 그런데 같아요. 웹 3.0을 추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세상 혹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싸움이 있는 거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지금 된다 안 된다 싸움이 앞으로 5년? 4년? 계속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논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웹3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만 더 네. 해보도록 하면 일단은 웹3가 온다 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단 좀 현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웹3가 진짜 오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테크를 하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사용성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아니면은 아까 거래소라고 했는데 거래소에 예치된 돈이 얼마나 되는지, 뭐 예를 들면 그쵸. 이런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저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웹3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암호화폐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 소유권을 주식으로 줄 수가 없거든요. 소유권을 주식으로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새롭게 만약에 그 주식을 찍어낸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사실 올해 국내 주식 투자하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게 야 니네 맘대로 물적 분할해가지고 진짜 나 엄청 피해 많이 봤다. 그 아, 분노 맞죠. 있잖아요.
그 분노가 사실은 웹 3.0을 가게 만드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왜 2.0, 3.0으로 넘어가는데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가려고 하는. 근데 그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분노심이 난 주식 이게 싫고 똑바로 나한테 뭐 이런 개념이 웹 3.0으로 가게 하는 오히려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저 맨 뒤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을 정도로 막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맞아. 이 얘기를 사실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에서 온 거거든요. 그쵸. 이 웹 3.0 운동 자체가 주주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거 뭐 어쨌든 너무 갑자기 뒤에 얘기라서 살짝 걱정이지만 그냥 조금 하면은 주식이 분배되는 방식도 되게 공평하지 않고 주가도 되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까 회사들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이런 룰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방금 맞아요. 물적 물적 분할 말씀하셨는데 물적 분할 왜 합니까? 오너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맞아요. 큰일인가? 어쨌든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보시는 계시죠? 분들도. 오너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 룰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사실 주주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 예전에는 금융감독원 이런 데가 잘 봐줄 거야. 정부가 잘 감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웹3를 부르짖는 사람은 그런 중간에 정부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이뤄낼 거야. 투명하게. 모든 코드와 모든 룰을 다 공정하게 공유하고 공개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할 거야. 이게 웹3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들을 전부 다 명명백백하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줄게. 이게 웹3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막 싫어하시고 말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웹3의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쵸.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면 웹3 유저들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지갑수나 뭐 이런 거는. 네, 그래서 다시 원래 이제 그 웹3의 움직임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더리움 지갑의 수혜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은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밖에 못 하거든요. 이더리움은 그 위에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뛰놀 수가 있어요. 이걸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 이더리움 위에서는 뭐가 뛰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웹3를 볼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들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더리움 지갑의 수를 일단 볼 건데 이더리움의 지갑의 수가 현재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제 바로 검색해 보시면 그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 약 180 밀리언 그러니까 한 1억 8천만 개 정도 주소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적지 않죠. 1억 8천만이라는 숫자는. 네. 그래서 연 평균 상승률이 한 50에서 80% 정도 속도로 지금 이더리움 지갑은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초 대비해서 딱 2배 늘었네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보니까 거의 뭐 2배 80, 늘었습니다. 네. 네네. 작년 초랑 비교해서는 거의 2배 늘었고, 그러니까 2배 정도. 네, 그 정도 늘었는데 요거를 뭐랑 많이 비교를 요즘에 하냐면은 물론 이거를 좀 그 크립토를 암호화폐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비교를 하는 건데, 월드뱅크 자료네요. 네, 인터넷과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냐? 그 사람들이 이걸 어덥션이라고 하는 게 수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채택한다. 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용성, 그러니까 인터넷 유저가 늘어났던 시기가 있고 인터넷 유저가 지금 위에 보시면은 요 위에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타임라인이고 요 녹색 선이 인터넷 유저가 늘어나는 속도예요. 근데 참고로 이게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Y축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증가 속도는 진짜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 요 증가 속도를 보니까 인터넷 유저가 증가하는 속도랑 비슷한 페이스로 가고 있는데 굳이 어떤 시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1998년쯤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1998년에 인터넷 유저가 2억 명이 조금 안 됐고 그리고 오늘날도 암호화폐 지갑, 이더리움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억 명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런 메타포를 그런 비교를 하려고 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 혹은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보니까 웹3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 지금 이 환경을 그러니까 투자로 결국 이게 붙을 건데 지금의 이 환경을 결국에 90년대 말에 인터넷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프레임으로 사실 보고 있고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놀랐던 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저가 늘어나고 있는지는 몰랐다. 근데 우리 90년대 말에 인터넷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 당시에도 소수만 인터넷을 썼어요. 90년대 말에는 진짜. 그럼요. 네, 그 아마 기억 20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소수만 썼던 시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웹3를 만약에 98년도에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웹2 시대를 지배한 최근의 빅테크를 지배한 서비스들은 사실은 2000년도 중반 이후에 나온 게 되게 많아요. 페이스북, 아이폰,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것들 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게 나오려면 한참 멀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웹3가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지갑의 개수를 관찰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웹3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지갑을 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이제 그 입문을 하려면 마치 내가 인터넷 그 라인 개설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더리움 지갑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예를 들면 그 아까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제가 그 엑시라고 되게 귀여운 동물을 키우는 건데 그 동물을 살려면 암호화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왜 이더리움인지부터 그럼 좀 알아야 돼요. 너무 좋은 질문이다. 네네네. 네. 이걸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종류가 많잖아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이거 잠깐만 그 댓글에 지금 질문이 네. 폭발하고 있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일단 여기 제가 보면은 오늘 이제 단태님이 가시면 한번 댓글창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지가 지금 다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좋은 질문들도 있고 어디서 지금 막히고 계신지도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네. 공부거리인 것 같아. 지금 네, 우리가 네. 이제 이 얘기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얘기. 네, 네, 일단은 이더리움부터 네. 얘기를 좀 해보면. 그리고 혹시 좀 좋은 질문들 있으면 저한테 다시 질문 주시면 제가 네. 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너무 이게 질문이 한 가지 주제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하나 찝기가 좀 애매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이더리움부터 먼저 네네. 점검하고 승희가 질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제가 왜냐면 이거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 당연히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더리움이냐면은 일종의 수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문장이고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알바끼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가? 제일 먼저 유명해졌어요. 이런 웹3 관련된 서비스를 만드는 그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유저한테 브랜드 파워를 가장 먼저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거는 왜 내가 인터넷 접속하려면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야 되느냐랑 약간 비슷한데 얘네들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초반에 만들고 가장 먼저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 브랜드 파워를 얻은 거죠. 선점했다. 선점. 초기 선점을 네. 이더리움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해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영향력이 지금 너무 강해요. 이더리움을 이 안에서 뭘 하려고 해도 이더리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일단 개발자들도 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영역 그 코인들마다 그 프로젝트들마다 개발하는 방식도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아는 개발자들도 너무 많고 사용자들도 이거에 너무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보통 이더리움을 지원하는 게 기본인 경우들이 되게 많거나 네. 혹은 뭐 이더리움과 약간 연결이 돼 있거나 연결고리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일종의 선점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였고 이더리움은 네. 그걸 선점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얘기를 많이 한다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 지갑이 있으면 웹3의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다.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 2.0 시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iOS,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이 위에 앱이 얹어져 가지고 그 앱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더리움 위에 지금 계속 앱들이 만들어져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어떤 분들은 뭐 안드로이드랑 iOS랑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해도 좋겠네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어쨌든 코인을 주려고 하면 코인을 주려고 하는 순간 이더리움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소유권을 계속 분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웹3에서는 소유권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소유권이 분배가 되려고 하면 암호화폐를 통하지 않기가 되게 어렵고 암호화폐를 통할 때는 이더리움이 많이 통한다. 물론 이제 또 코인을 이제 암호화폐 많이 해보신 분들은 김단태 그거 아니야. 야 다른 것도 있어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할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벌써 솔라나 얘기도 네, 나오고 솔라나 그래요. 얘기 어쨌든 나오는데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일단 제가 이더리움에서 일단 차근차근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네. 좀 그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 좀 양해를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대부분 쉽게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는 좀 보시면서 그런 점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얼마나 웹3가 잘 되는지 보려면 기본적인 숫자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 아까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막 거래를 하면서 뭐 거래액도 나오고 할 텐데 이게 지금 그 유동성을 공급하면 이거를 이 돈들이 이 코인들이 이 예치가 된다라고 하고 락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 락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예치된 자금이 YOY로 전년 대비 160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증가세가 2021년에 1600% 16배 증가. 급격하게 증가했네요. 그리고 금액이 한 300조 원, 400조 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 적은 금액이 지금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지금 디파이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돈은 그냥 뭐 내가 여기도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댓글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이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돈을 내가 허튼 데 쓴 게 아니고 진짜 돈들이 저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다소 이해가 안 되고 저 뭐야 이상하게 들리지라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셔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 이게 안 되는지 되는지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NFT로 한번 넘어가 보죠. NFT 뭔지는 제가 그냥 설명을 안 할게요. 뭔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네. 하고 NFT 괜찮으시죠? 그동안 많이 펀더블 나와서 설명해 토큰.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NFT 이제 시장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NFT 시장 시가총액이 전년 대비 16,600% 증가했어요. 와우.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저도 이게 어떤 강한 뭐랄까 너무 하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과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6,600%가 한 해에 증가를 한다면 이거는 좀 진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비에서 가장 이제 킬러 앱으로 성공한 게 디파이와 이제 NFT인데 이 두 개의 성장세가 작년에 엄청나게 눈부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지금 이제 뭐 각 기업들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 계획 뭐 이런 거 다 했을 텐데 아마 NFT가 안 들어간 회사가 별로 없을걸요? 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다 NFT 어떻게 할 거야? 알아와. 그래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잘 모르겠고 알아서 해. 이런 데가 있을지언정 고려해보지 않은 회사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크 회사들이라면 이제는 블록체인 혹은 NFT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은 되어야 되는 시기겠죠. 맞아요. 뭐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지금 뭐 많이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2E 게임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명과 암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참고로 P2E 게임이 분명히 엄청나게 인기를 끌은 거는 맞고 그 동접수가 130만이 나왔어요. 미르포 글로벌 같은 경우가 네. 리메이드에서 만든. 그럼 정말 와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막상 이제 그 뭐 리뷰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미르포 글로벌에 대한 어떤 평점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위메이드에서 어떤 유저들이 어떤 국적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 구글 트렌드 가서 미르포를 쳤을 때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은 검색어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미르포 글로벌 유저의
어떤 국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 미르포를 검색을 가장 많이 했는지를 봤더니 1위가 필리핀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이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것들은 되게 저소득인 국가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네네. 국가들이 그냥 게임을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내가 하루에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그 나의 직업의 일당을 벌어오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필리핀에서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필리핀,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이런 국가들에서만 네. 돈을 빨리 벌어서 현금화하려고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발감한 보이지는 않죠.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 요로 갑시다. 네. 이거 안 보냈구나. 이제 생각이 났네. 어쨌든 네. 다음 장도 있었는데 뭐 비슷한 얘기였으니까 생략한 거 넘어가고, 어쨌든 그런 어떤 플레이 투 원 게임의 명과 암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 웹 2.0과 웹 3.0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이걸 한번 스스로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존할 수는 없어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사실. 어. 네. 공존할 수, 이게 또 정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다만 웹3가 저는 어떤 생각은 갖고 있냐면, 만약에 웹3가 진짜 좀 이 싸움에서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인다면, 약간 감히 말씀드리지만, 빅테크에는 가장 큰 위기다, 이게. 맞아요. 어떤 점에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빅테크의 점유율을 밀어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또 하나의 페이스북이 나오는데, 그 페이스북은 유저가 거기다가 댓글을 쓰고 좋아요를 받고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면 코인을 줘.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까 플레이 투 원 게임 같은 거, 제가 그 플레이 투 원 게임 같은 경우가 냉정하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게임들과 경쟁해서 어쨌든 한 자리를 차지한 건 맞잖아요. 맞죠? 그거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승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게임들과 경쟁해서 플레이 투 원 게임들이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1차원적인 마케팅일 수 있지. 게임하면 돈을 벌어. 이걸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자리를 네네. 잡았고, 그런 식의 방식들이 다른 서비스 영역에도 넓혀간다면 빅테크에도 저는 위협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디파이도 있잖아요. 디파이, 아까 제가 거래소인데 그 거래소를 사용하잖아요. 제가 거래소 VIP 유저야. 내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거래소가 주식을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디파이도 코인을 줘요. 코인을 줘서 이 코인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거래소의 정책을 정하는데 제가 투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주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치를 느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바이낸스나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디파이나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소유권을 준다라고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소유권을 준다는 이 마케팅이 천박하냐 안 천박하냐를 떠나서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지금 가장 암호화폐와 관련된 원초적인 부분에서 먹히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수많은 서비스들로 확대가 된다면 테크 업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기미가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가능성이 100%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뭐 만약에 위협이 되고 무너질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이제 구글이 막 종말이 온다, 막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좋아서 스스로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이거 쓰면 너한테 돈 준다니까?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웹 3.0을 이해하는 게, 그러면 우리 항상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까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 걸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로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인가 아닌가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기업, 맞아. 어떤 산업이 저물고 떠오르고, 그리고 나는 또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자산을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거와 또 맞물리겠네요. 네. 정리가 너무 좋네요. 정리를 괜찮아요. 어떻게 잘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정리를 왜 이렇게 잘하시죠? 네, 오늘 정리를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이승희 아나운서 얘기할 때마다 지금 약간 네. 그 사이다 먹는 느낌. 저는 계속 궁금함을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아니요. 왜냐면 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약간 서툴게 제 말을 하면은 싹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해. 아니 제가 지금 그 인포맥스 라이브 진행한 지 꽤 오래됐는데 네. 역대급으로 지금 채팅에서 활발하게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지금 난리 났어. 이거 약간 지금 제가 들어가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분들이 네, 네. 좀 보면서 네, 제가 그리고 좀- 막 반론도 굉장히 많고 네네. 되게 좋은 반론이에요. 토론의 이게 장이, 되게 좋은 네. 토론의 장이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왜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누가 이길까 혹은 뭐 아까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존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약간 지금 아주 초기에 조금 이 그 몇 개 아주 작은 서비스들이 일부 성공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웹 3.0이 과연 대세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쓰는 건데 투자를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립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정립할 그렇죠. 필요가 있고 근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이게 약간 이상한 얘기이기도 한데 코인이 주어지면 이 사람은 그 코인에 대한 어떤 열렬한 지지자가 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셀프 네. 마케팅 도구로서 이용되는 거야. 맞아.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계시죠. 예를 들면 그분이 이제 계속 전환사채 빚을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상장사 회사 대표께서 계시거든요. 그분은 비트코인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 코인이 생긴다라는 거는 일종의 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마케팅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마케팅 하거든요. 아, 우리 거 써, 우리 거 써. 그래서 그 마케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많은 아까 말했던 디파이 서비스나 P2E 서비스들이 전통적인 회사에서 하는 강한 마케팅을 못했어요. 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을 조금은 했겠지. 조금은 했는데 전통적인 회사에서 그 정도로 성공한 서비스들이 했던 류의 마케팅을 안 하고 거의 마케팅을 안 하고도 수많은 이 유저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거는 이걸 나눠준다. 소유권을 나눠준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정말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 네. 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적극적이에요. 이런 그 서비스들이나 시스템들은 왜냐면 다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 뭐 우리 예를 들면 주주총회 같은 걸 일종의 하는 거거든요. 우리 거버넌스 뭐 투표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수수료율을 얼마로 할까 뭐 이런 거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공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유에 대해서도 정말 활발히 하고 있고요. 네. 뭐 디스코드나 뭐 트위터일 수도 있고 텔레그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 되게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한 두 가지 정도는 하나는 벤처 캐피탈 자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크립토나 블록체인 관련된 유니콘이 60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럼 60개면 이게 유니콘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래 유니콘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래 그걸 찾아보기 힘들어서 유니콘이라고 했지만 근데 너무 흔한 거야. 이제 기업 가치 1조 넘는 회사가 너무 흔해요. 유니콘이 아니고 홀스예요. 홀스. 너무 흔하거든. 데카콘 정도 돼야 이제 유니콘. 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고 역시 그 시간이 만만치 않구나. 근데 빨리 가야겠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VC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네. 짧게 말씀드리면 요즘 스탠포드나 MIT 혹은 우리나라 이제 유수의 좋은 대학교에서 졸업한 공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AI 아니면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 시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어딜 가냐라는 거예요. MIT, 스탠포드 나오고 어디 가냐는 거지. 되게 많은 회사들의 그 창시자들이 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블록체인 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인력 풀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 인력 풀이 좋은 이유가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불만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뒤에서 살짝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투자 얘기를 먼저 하고 제가 큰 얘기는 해볼 건데 그럼 투자를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웹 3.0이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사실 생각을 멈추시면 되고 웹 3.0이 혹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말하자면 혹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되게 큰 리스크거든요. 웹 2.0, 웹 3.0이 이게 약간 파스칼의 그 내기와 비슷한 건데 웹 3.0이 안 왔을 때 오는 피해는 크진 않은데
웹 3.0이 올 때 내가 그걸 놓쳤을 때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웹 3.0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웹 3.0 시대라는 거를 곧 올 거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는 90년대 인터넷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떡밥을 던졌던 이유는 뭐냐면 90년대 인터넷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직은 무리다. 왜냐면은 인터넷 시대 같은 경우도 90년대에 대중 서비스들이 흥한 게 아니고 2005년도, 2010년도 이후에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장 대중보다는 그냥 좀 1차원적이고 그런 코인의 본질과 잘 통하는 서비스들이 좋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전히 오래 좋았던 디파이나 아니면 NFT, P2E 이런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일단은 가장 본질적인 것들 밖에는 좀 좋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명심하셔야 되는 게 90년대 인터넷이라는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90년대 인터넷 기업의 99%는 망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서비스들 좋은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다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셔야 되는 게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는 게 되게 하이 리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잘 알고 들어가면 분명히 높은 수익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네. 너무나도 많이 위험하고 99%는 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레벨보다는 차라리 인프라로 들어가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위험도는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유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뭐 굳이 말하자면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인데 적당히 먹고. 네, 근데 이게 미들 리스크라고 얘기해야 되기에는 어쨌든 참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리스크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기 때문에 그 앞 페이지에 나왔던 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엄청 사기가 이어질 것 아, 같아요. 네, 저 네. 얘기해야 돼요. 아, 그쵸. 그래서 90년대 인터넷 중 99%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하루가 멀다하게 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비스들이 사기들을 하고 아까 디파이라는 거래소 말씀드렸는데 네. 이 디파이 거래소에서 개발자들이 돈을 모금해 놓고 먹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약간 다단계랑도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약간 나갈 다단계랑도 수도 비슷해요. 있어. 뭐 그러면- 폰지 사기랑 비슷해. 또. 99%는 망했는데 1%는 살아남은 게 있는 것처럼 네. 3.0에서 투자를 할 때 1%를 찾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개의 뭔가에 음. 1%씩 투자했어. 네. 99%가 망했어. 근데 그 1%가 1000% 올랐어. 그럼 되는 거잖아. 99가 없어져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웹 3.0으로 가는 방향에서 길목에 뭐 청바지를 파는 것처럼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회사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자라는 그걸 거죠. 좀 권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저는 두 분 모두. 그러니까 난이도가 네. 그러니까 각각의 서비스 투자하는 걸 더 나쁘다고 네네네네.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닌데 난이도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예전에 제가 메타버스 얘기했을 때도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저는 차라리 앞단에 있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피해갈 수 없는 회사들이 뭐가 있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약간 비슷한 관점이에요. 웹 3.0이 오면 그거는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의 앞단에서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래도 그 어플리케이션만큼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유의미한 수익들이 가능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아까 말했던 그 플랫폼, 그러니까 이 크립토 네트워크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플랫폼 그 코인들을 보통 뭐 레이어 1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업계 용어에서는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어쨌든 그 이 위에서 뛰놀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특정 플랫폼에 올라가서 뛰놀 수 있게 해주는데 그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혹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당연히 여기서의 대장주는 이더리움이라고. 그러니까 뭐 주식이랑 비슷한 면들도 있긴 한데 대장주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대장 코인은 이더리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퍼스트 무버였고 이제 제일 먼저 유명해졌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솔루나박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솔루나박스라는 단어가 요즘 약간 유행했던 단어예요. 왜냐면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세 가지 코인들을 이제 이렇게 묶어서 솔루나박스라고 하는데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름대로 이더리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 위에서도 당신들은 어플을 만들 수 있어요. 이더리움 쓰지 마세요. 그거 느리고 그거 너무 복잡한 거 언제 됩니까? 솔라나는 되게 빠르거든요, 속도가. 솔라나가 어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속도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쏩니다. 이러면서 이제 솔라나를 이제 어필을 하는 거고요. 뭐 루나 같은 경우 이제 한국 분이 만들었고, 아예 한국 분이 만들어서 유명하죠. 그래요. 그래서 성수동에.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루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발란체 같은 것들이 다 어쨌든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문제가 느리고 막 일단 느려요, 이더리움이. 비싸고. 네. 그래서 뭐 가스비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것들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 코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프로젝트, 뭐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플랫폼들이 가장 요즘에 관심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를 하나씩 보시는 걸로 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브릿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릿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서로 여기서 뭔가 정보나 혹은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이거를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좀 서비스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코인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하려고 하는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런 브릿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좀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그런 서비스들이나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투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투자 얘기 하려면 또 끝이 없어. 그래서 근데 웹 3.0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겠네요.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네네. 이야기를 해봤고 근데 마지막 그냥 투자 얘기는 좀 약간 아쉽지만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더 제가 길게 해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화두는 사실 오늘 아까 이호석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인 것 같아요. 이 웹3라는 방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게 21세기 사회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참고로 저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혁명가처럼 보이는 수도 네, 있어. 다 웹3 이거 뭐 이렇게 내야 되나? 갑자기 투쟁 뭐 이런 거 민주주의 해야 반환을 되는데 내야 되나?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다, 물러가라.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다. 물러가라. 네. 뭐 그런 요즘에 가장 엘리트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고 사실 사회주의도 자본주의에 대한 염증을 느끼던 엘리트들이 가장 열광을 느끼던 것들이죠. 사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건 디지털화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심각한 양극화가 있었어요. 이거 뭐 모두가 아시죠? 모두가 아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과연 공정하게 분배되는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주식회사에서 주식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심지어 지분율도 낮은 오너의 마음대로 이 주식회사에 얼마나 주식이 만들어지고 줄어들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불투명하게 특정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문제점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식은 초반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엄청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은 구조적으로 찍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고 줄이는 게 주식에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게 무거운 그 일이기 때문에 초반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극소수에게 너무 많은 그런 혜택이 가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가 가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되게 힘들어요, 진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특정 회사에 30년 동안 일을 해도 주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회사가 잘 되나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서비스에 정말 헤비 유저인데 그 사람이 그 서비스에 기여를 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조가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웹3라는 방향 자체가 물론 누구는 이거를 돈을 벌려고 이용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페이지로 요거를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웹3, 웹 3.0이 던져주는 게 또 여러 방면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개개인마다 가져가실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또 해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웹 3.0을 보는 관점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수많은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어쩌면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아까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주 자본주의, 뭐 거버넌스 지금 잘 안 돼서 있는 불만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는 뭐 제가 너무 수도 없이 말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글쎄요, 이제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거 코인도 처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이 가도 거기에는 또 부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부자가 되는 그런 거를 깨고 새로운 뭔가를 열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변화가 있었을 때 항상 기회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 변화가 다가올 변화일지 아닐지는 오늘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기반으로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네. 이제 단테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면 그럼 nothing happen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 근데 혹시 일어나면 이게 불과 뭐 10%라도 5%라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미리 한 번 정도 고민해 보는 거는 그 why not인 거죠. why not인 거죠.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2부도 해보려고 하는데 또 항상 좀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해보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화두를 많이 던져주셔서 참 도움이 되는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웹 서비스,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거를 이제 저는 제일 오랫동안 네. 테크를 만들어왔던 입장에서 제가 뭘 많이 느끼냐면 제 주관을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요. 전 숫자를 많이 믿게 돼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거야 라고 해서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믿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숫자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결국 답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웹3가 온다 안 온다 뭐 저도 제가 알겠습니까? 다만 저는 온지 안 올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지표들을 계속 관찰할 거예요. 오는지 안 오는지.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지표로서 판단을 내리고 싶고 그런 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더리움의 지갑 개수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지표들 어떻게 세상이 정말 바뀌는지를 숫자로 한번 좀 판단을 내리실 때 그런 숫자들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웹 3.0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저희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시간은요, 김단태 이루자 투자이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